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국어 공부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한 명 한 명의 결과에 모두 피드백하는 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답 알려주고 설명 좀 할게요. 먼저 활동 1 봅시다. 서정갈래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일부러 틀린 부분들을 만들어 뒀죠. 틀린 부분이 어딜까요? 한번 읽어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서정갈래는 서술자의 객관적인 생각과 감정을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형상화하는 문학의 한 갈래로서 소설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틀린 부분은 일단 서술자 그리고 객관적 이 부분이 틀렸고요. 소설이 대표적이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수정하자면 화자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고요. 서정의 대표적인 갈래는 시로 보는 것이 좋겠죠. 자,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말하는 일을 화자라고 합니다. 서술자는 주로 소설에서 말하는 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정갈래는 마이크가 빠졌네요. 잠시만. 서정갈래는 주관적인 성향을 크게 드러냅니다. 전달하는 것이 바로 화자의 정서이기 때문이죠. 여기 생각과 감정이라고 써놨는데요. 정서가 감정 또는 그런 감정이 생기게 하는 분위기를 얘기합니다. 생각과 감정 중에서 감정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또는 똑같은 대상을 접할 때도 각자 다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죠. 주관적입니다. 여기 문장의 앞부분 서정갈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앞부분은 서정갈래가 무엇을 전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 그 감정 그러니까 정서로 해가지고 이쪽 부분이 더 강화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뒷부분은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틀린 부분은 없네요. 함축적이고 운율적이다. 함축적이라는 것은 짧지만 그 안에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담고 있다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소설이나 수필극보다 길이도 짧고 간결하죠. 운율적이라는 것은 음악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주로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 하위 갈래는 시라고 했는데 보통은 뭐 현대시인 거죠. 이외에도 뭐 향가라든가 우리 전통적인 갈래에서 보면 고려가요, 시조 등 다양한 하위 갈래들이 서정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 시의 특징 괄호 채우기를 같이 봅시다. 일단 답은 말소리나 어구, 음보, 글자 수 등이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된다 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 감각과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심상이 쓰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개의 괄호를 써놨는데 여기는 정말 다양한 답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표현 방법을 여기다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표현법을 주로 나눌 때 체계를 두고 나누면은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이 3가지를 두고 이 안에 많은 것들이 속해 있는 걸로 이렇게 체계를 나누고 하죠. 비유에 보면은 뭐 직유, 은유, 의인법 이런 것들이 다 비유에 들어가는 거고, 뭐 변화는 예를 들어서 역설, 반어, 도치 순서 바꾸는 거, 강조는 과장, 점층, 반복 이런 것들이
강조법에 속하는데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도 다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조금 설명하자면 말소리나 어구, 음부, 글자 수가 반복되는 거. 말소리 반복되는 거는 뭐 특정 의문의 반복 같은 것들이에요. 뭐 니은 소리가 반복된다든가 리을 소리가 반복된다든가 어구가 반복된다는 거. 그 단어가 모인 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있죠. 음보는 그 띄어쓰는 그 단위를 그 읽을 때 호흡이 일정하게 몇 번 끊어 읽는가 하나의 그 문장을 몇 번 끊어 읽는지를 비슷하게 반복하는 걸로 운율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고 글자 수는 주로 시조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3434, 3543 이런 글자 수 여러분들 시조 공부하면서 해본 적 있죠? 그렇게 해서 리듬감을 만들고 운율을 형성합니다. 감각과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심상이 쓰인다. 요거는 감각이라는 부분에 더 집중하면 쉽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감각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오감을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상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문학이기 때문에 다 언어로 표현하게 되는데 하지만 실제로 보는 것처럼 말로 표현하는 거고 실제로 듣는 것처럼 말로 표현하는 거죠. 흰 모래빛이라는 시구가 있으면은 우리는 흰 모래를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흰 모래를 보는 것 같이 느끼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는 언어만 접했지만 이런 것처럼 여러 감각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심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다양한 표현 방법들은 이렇게 체계를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것은 설명을 했고 나중에 이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효과 같은 것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했고 그 우리 교과서 21쪽 미래엔 교과서 21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21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서정갈래. 개념은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운율이 있는 압축된 언어로 노래하는 문학 양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1번 고치라는 거에 이걸 그대로 쓰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니죠. 자, 감정 부분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중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운율, 압축, 이게 함축하고 똑같은 부분이죠. 언어, 문학이기 때문에 그 도구는 언어가 됩니다. 하위갈래, 현대시가 가장 대표적인 갈래라고 했고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민요, 한시 이런 것들 다 주관성이 있는 그런 감정을 노래하는 정서를 노래하는 그런 갈래들이고 운율도 다 느껴지고 함축적인 표현들 많이 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위갈래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가요를 대표적인 갈래라고 이렇게 써놓은 친구들도 있던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우리가 현재 즐겨서 듣는 가요들도 주관적인 감정을 노래하고 여러 운율 같은 것들 느껴지고 서정에 포함됩니다. 시의 특징, 시적 화자가 등장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과 정서를 드러낸다. 화자가 시에서 말하는 이라고 했죠. 운율을 가진 언어를 활용하여 음악성을 형성한다. 여러 가지 반복돼서 운율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비유와 상징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한다. 이외에도 아까 비유, 변화, 강조 이런 것들이 표현법을 나누는 책이라고 했죠. 수많은 표현법들이 있습니다. 말을 아름답게 꾸며서 전달을 합니다. 마지막,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심상을 활용하여 정서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아까 여러 가지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것 심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자, 오늘 활동 1, 2에 관련해 가지고 서정갈래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